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 인재준입니다. 러셀과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여름방학 동안 진행하게 될 사주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우리 학생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비단 제가 4주 동안 어떤 특강을 진행하겠다 라고만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선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 사주 특강이 왜 필요한지까지 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부터 해서 우리가 만약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실패가 있었다면 어떠한 또 사고 교정과 태도 교정이 필요한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5년 9월에 메가스터디 온라인의 통합사회와 윤리 과목으로 런칭하게 되었고요. 26년 7월에 개원하게 될 메가스터디 맥스 학원에도 이제 출강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현장은 러셀 목동 영통 평촌 그리고 학원은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 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레퍼런스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별 내신 전담을 했었던 학교들까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특히 대치동에서는 한영외고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대치동에서 제가 한영외고 아이들 가르쳤을 때 특히 한영외고가 2학기의 지리중점예수학교로 1호 개정교육과정 기준 세계지리라는 과목으로 특히 이제 통합사회와 융합시켜서 고1 내신 통합사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우선은 7년간 수능 사회문화를 이제 고3과 N수생 친구들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 과목으로 런칭했다라는 것은 윤리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대치동에서 한영외고 아이들 지리를 가르쳤던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지금 현재는 완벽한 통합사회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그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QR코드를 띄워드릴 건데요.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제가 메가캐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법과 관련된 가이드도 찍어놨고, 그리고 제 강좌마다 다 통강 맛보기 또는 강좌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제 교수법 또는 강의 스타일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을 떠올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 통념입니다. 사회는 암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회 암기 맞습니다. 저도 이 사회는 암기다라는 이 명제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회 암기 맞습니다. 통합사회 전문가로서도 암기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과목들도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번 보셨죠? 어떠셨나요? 실패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1학기 동안 공부 방법을 잘 터득해서 고득점을 받거나 1등급 100점까지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암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패한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공감해 볼까요? 공부 열심히 했죠? 암기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그 근성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실패하게 되었죠? 문제 적용이 잘 되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있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모의고사 우리 3월 모의고사 봤어요. 근데 중학교 범위였었죠. 그러니까 내용은 통합사회가 아니기는 하나 근데 3월 모의고사 봤을 때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와,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는 형식이 매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합사회 범위 내에서 상위권과 또 최상위권까지 변별하기 위한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신 통합사회는 당연히 모의고사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 적용이 힘들다면 말짱 꽝이에요. 시험 절대 못 봅니다. 시험은
결론적으로 문제를 맞춰야 하거든요. 암기라는 것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암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제가 어떤 순서에 써놨죠?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먼저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바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용이 다른데 형식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짝지어서 함께 패턴을 채워가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면 문제를 2문제, 3문제, 4문제 풀면서 저절로 암기가 돼요. 아, 문제에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또 역으로 가서 내가 이해를 했었는데 부족했었던 이해까지도 함께 보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개념에서, 같은 내용에서 A라는 형식의 문제가 있었고 B라는 형식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C라는 형식의 문제를 봐도 그래도 이제 잘 적용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만 한다라고 하면 통합사회 그냥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해버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 한국사까지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숏컷을 찾아야 됩니다. 지름길을 찾아야 돼요. 그 지름길이 바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정직한 공부 방법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이해 문제풀이 암기 순서입니다. 이걸로 충분히 저는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먼저 구조를 짜두고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1학기 때 지리와 윤리 중에서는 윤리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런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보통 지리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암기할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근데 윤리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학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적용하면서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같은 내용 다른 표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라는 건 맨 뒤로 빼두십시오. 오케이? 이 두 개를 먼저 잡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갖고 있는 통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정해 봅시다. 요즘은 하면 된다요, 되면 한다요? 되면 한다 아닌가요?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공부를 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가짐으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다음에 저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공부라는 건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타파하면서 내 몸소 체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까딱하면은 재미나의 챗GPT 킵니다. 빠르게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빠르게 쉽게 잊어버려요. 빠르게 쉽게 정보를 습득했다면 그거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죠. 빠르게 정보를 습득했다면 그거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괜찮아. 그거는 AI의 순기능이니까요. 하지만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빠르게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사고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예요, 지금은. 그래서 되면 한다가 아니라 이제 하면 된다 라는 그러한 근성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라는 건 암기다. 이해와 문제풀이를 배제한 상태로 암기만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듣는 질문이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저랑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정말 사회 점수 잘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바로 1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사회는 암기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쟤는 왜 암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아이 탓만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풀이 경험치가 부족하다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문제풀이 경험치가 부족한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흑백 논리의 암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 어떠한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 학자만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려요. 가령 마케도니아 출신 그리스 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덕이라는 단어는 유교에서도 나오고요. 헬레니즘 에피쿠로스에서도 나오고요. 스토아파에서도 나오고요. 칸트에서도 나와요. 공리주의에서도 나와요. 덕이라는 건 넓은 의미, 포괄적 의미로서 올바른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그 학자가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더 의미의 범주가 좁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학자만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런 문제가 출제될 때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내신에서도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태도 교정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태도 교정은 제가 수업 때 모두 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AI에 정말 내가 모두 다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한용예고 친구들 내신을 담당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저랑 함께한 친구였는데 1학기 중간고사 보기 2주 전에 논술형 수행평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1단원의 통합적 관점이라고 해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런 관점들이 나오는데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는 게 한영외고의 그 논술형 수행평가였어요. 그런데 챗GPT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해서 학교 선생님께 감점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저 수행평가 감점당했는데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보게 될 수행평가는 절대 감점되면 안 된다고. 정기고사 1등급 받아도 이거 커버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논술형 수행평가도 첨삭하고 1학기 기말고사도 97점인가 받아서 고득점으로 그때가 이제 1등급 컷이 94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잘 커버를 해서 2학기로 잘 넘어갔습니다. 기분 좋게 넘어갔어요.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정말 이 수행평가를 볼 때 AI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논술형 수행평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만드신 후에 다 AI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친구가 답안이 겹쳤으면 누가 베꼈는지 범인을 찾았다면 요즘에는 AI 답안지를 따로 만들어 두시고 이거랑 겹치는 친구들 다 감점시키세요. 물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학교 수업에 들어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가 이 입시 제도로 생각해 본다면 아날로그 형식으로 종이에 작성하는 시험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물론 AI의 순기능을 잘 활용해도 좋지만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근성 있게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방학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더운 이 여름에 우리가 근성을 기르는 그러한 태도 교정을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경계하는 건데요. 제가 이러한 이제 컨텐츠들로부터 아이들을 조금 떼두기 위해서도 현장에서도 좀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스타그램의 릴스 또는 유튜브 쇼츠 이런 곳에서 이것만 보면 1등급 받을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을 현혹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열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깡통일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컨텐츠에도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질의응답, 온라인 사용으로 질의응답 받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질문하려다가 그냥 릴스로 빠져버려요. 쇼츠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보면 1등급 그 컨텐츠를 보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완전 빈 껍데기고 거의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또 알고리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컨텐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장 수업에서도 이런 아이들의 사고 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을 유혹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현장에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누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에 오고 싶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진입장벽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러셀과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검증된 그러한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통합사회 전문가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이해 문제풀이 암기가 다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앞서서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진행하게 될 4주 특강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이제 강의의 철학이다 또는 교수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강의로 모두 해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개념을 정리를 할 때는 모두 다 학문적인 정의에 기반을 할 거고요. 학문적인 정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 확인시키고 교과서도 확인시키고 문제 출제도 확인시키면서 학문적인 정의 내에서도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제거한 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로만 아이들 수업할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를 시킬 건데요. 단순히 제 사례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 또는 학원 그리고 친구 또는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항상 스크립트 대본을 쓰는데요. 제 대본이 이런 사례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각 맛보기라든지 메가스터디 온라인에 또 강의 하이라이트 이런 것만 좀 참고해 주셔도 제 교수법에 대해서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제가 학원에 출강하면 그 학군에 어떤 학교들의 기출 문제인지까지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빈출 유형의 패턴을 체화시킬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저 학교에서는 저 문제가 많이 출제되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바로 강의에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이해가 됐다면 문제풀이를 바로 적용시킬 겁니다. 이해와 문제풀이는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풀이를 못해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줄 건데 오답률이 높은 모의고사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상위권 친구들의 내신 문제 중에서 오답 문제들을 발췌해서 아이들에게 수업 때 보여줄 거예요. 대치동이면 대치동 학군, 목동이면 목동 학군, 뭐 영통이면 영통 학군, 평촌이면 평촌 학군, 성북이면 성북 학군, 이렇게 아이들이 그 지역의 어떤 학교의 내신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할 거고, 그 학교의 상위권 친구들이 작년에 어떠한 문제를 틀렸는지 그런 문제들만 또 발췌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킬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야지만 이 통합사에 대한 자신감이 쑥쑥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1학기 때 경험했었던 시행착오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문제풀이를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고1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로도 배치해서 이해한 개념 적용,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확인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로 실력 점검할 겁니다. 앞서서 제가 수업 때는 가장 어려운 최상위권 친구의 오답 문제를 확인했다면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 과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도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윤재준이 없이 풀 수 있을지 또 이제 과제장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할 거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질의응답 저 안 받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쇼츠랑 다른 컨텐츠로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변형 출제를 대비하여 제가 또 변형 문제들이라든지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또 배치를 할 겁니다. 과제장으로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수능, 모평
이게 왜 필요해? 지금 내신 통합사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능형 내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1호 개정 교육과정 현 선택과목 체제에서 세계지리면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면 윤리와 사상, 경제면 경제, 정치와 법은 정치와 법, 이렇게 각 통합사회와 연결되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연결되는 포인트 안에서 고3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께서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은 실제로 프린트 또는 부교재 이런 것들로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그 수업 실수를 받으실 때 고3, 고1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1 이런 순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고3 수능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보통 학교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공식 조직의 그 시스템 안에서 교장 선생님과 또 이제 뭐 교무부장 선생님 간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 간의 관계도 있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이들을 또 올바르게 규범적 방향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업 준비하신 걸로 거의 대부분 수업에 들어가세요. 저 같은 강사라면 모두 다 이렇게 수업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이렇게 대본까지 나눠서 당연히 수업에 들어가겠지만,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수업 준비하시기에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실 거야. 그래서 당연히 고3 수업을 준비하시겠죠. 그럼 고3 수업에 준비한 프린트 부교재를 그대로 고1 수업에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형 내신이라는 말이 생긴 거고, 그런 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수능 또는 6월 또는 9월 모의평가 기출까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7년간 수능으로 고3 N수생들을 만났고, 그 다음 생활과 윤리도 제가 독서실에서 아이들 막 팀서 과외하면서부터 이렇게 쭉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뒀던 그런 문제들로 하여금 제가 지금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고1 친구지만 다 제가 과제장으로 나눠 드릴 거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세계지리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교의 내신 모의고사입니다. 예, 원주민 유럽계 혼혈, 이거 딱 보자마자 우선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이 세 가지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에서 어떤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라틴 유럽계가 가장 인구 비율이 높고, 그 다음 멕시코는 혼혈 중에서도 메소티소, 물라토, 삼보 중에서 메소티소 비율이 가장 높구나.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신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딱 우선 보자마자 금융자산들을 좀 분류해 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무엇인지, 재산소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상소득은 무엇이고, 여기 지금 나오진 않지만 비경상소득은 무엇인지, 내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딱 한 번 얻을 수 있는 건지, 재산의 소득의 지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다 분류할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균형점으로부터 어떻게 이 생산 곡선과 또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움직여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함께 풀어낼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 문제보다 난이도는 살짝 낮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4주 동안 차근차근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개념의 완성이고 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선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암기도 그러면 암기는 현장에서 안 하고 그럼 집에서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되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암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당연히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요. 리뷰 테스트는 제시문이 탑재되어 있는 선다형 엔제 형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뷰 테스트를 보고 나서 바로 제가 해설 강의를 들어갈 건데, 그때 제가 전주차에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아이들에게 질답 형태로 물어보면서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암기도 현장에서 해내겠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전회차 수업 OX 복습 테스트 볼 거고요. 그러니까 전회차 수업 2부로 따라해보기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오답은 암기 노트를 따로 또 제공할 거고요. 제가 실제로 손필기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명 한 명 다 다른 뭐 클리닉 오답 노트를 주겠다 이것보다는 사회는 그렇게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그 주차 때 정말 중요해, 이거는 너희들 꼭 2학기 내신까지 가서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것들만 또 암기 노트를 따로 제공할 겁니다. 개별적인 클리닉 그런 손글씨 노트는 특히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통합사회는 상위권 친구든 하위권 친구든 진짜 정말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가이드대로만 수업 때 따라온다면 충분히 2학기 때 1학기 때 깨닫지 못했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4주 특강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은 통합사회 2 당연히 모든 내용들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 할까요? 가장 어려운 것만 할 겁니다. 가장 내용도 많고 어려운 파트만 제가 쏙쏙 골라서 테마별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쉬운 것들은 어차피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당연히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하진 않겠죠. 내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하지 않는 부분들은 충분히 학교 수업 한 번만 들어도 문제 맞출 수 있는 것들인 거고, 계속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발췌할 거고, 그리고 고3의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고1 수업에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연계시켜서 그것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름방학 때는 이 윤재준의 스케치북 시즌2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이제 통사 1과 2를 다 묶어서 또 8주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내신 정규 때는 제 메가스터디 인간 컨텐츠와 함께 그 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신 기출 이런 것들까지 다 뭐 병행해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름방학 때 진행하게 될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올해 이제 썸머스쿨에서 진행되게 될 윤재준의 스케치북 교재인데요. 지금 이 교재 디자인은 제가 좀 다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근데 진짜 스케치북 형태로 만들까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학도 내신 기간처럼 타이트하게 단검승부하자 라고 해서 제가 고1 통합사회2의 킬러 테마와 개념 정제 문제풀이를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암기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와 과제 그리고 모두 이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내신 기출을 문제 제 비율을 좀 알려드리면 내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80%로 이제 문제에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군제일수록 아이들이 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그냥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한 20% 정도만 우선 반영해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를 구성할 건데요. 1주차 정치, 2주차 윤리, 그 다음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3, 4주에서 2주 동안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 그래서 뭐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 위헌법률심사제청권 이런 것들이 각각 어디에서 어디로 행사하는지, 그 다음 기본권에는 자유권, 참정권, 사유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어렵게 출제되고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그 다음 위헌법률심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 또는 뭐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는 다르게 연임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물론 통합사회 교과서는 나오진 않는데 내신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사회적 소수자 파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항에 따라서 또 이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 윤리의 자유주의 학자로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임했었던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둘의 이제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윤리는 벤 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 한꺼번에 공통점 차이점 제가 칠판에 한 판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와이첨, 그다음에 형벌이론과 관련해서 사형제, 존치론, 폐지론 또는 조건부 존치론 해서 각 학자별 입장들 정리할 겁니다.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예요. 좀 신기할 건데 같이 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1, 2 이렇게 나눠서 3주, 4주차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우선은 예금, 주식, 채권 꼭 알아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펀드, 보험, 연금까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합리적 선택,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죠.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 계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면 순편익인데 순편익이 양의값인지 응의값인지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아니면 비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고3 경제 수능 특강에서 많이 변형해서 고1 내신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로 2개 항목이 아니라 4개, 5개 항목이 있었을 때 가장 순편익이 큰 그런 이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같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그다음 국제분업 이론 하면 우리가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서 어떤 국가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런 거 찾는 것. 그다음 생산 가능 곡선. 제가 앞서서 문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문제풀이로 해서 경제가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문제, 그 다음 비교의 문제, 생산 가능 곡선 문제 추가로 이때 심화 문풀 또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OX 리뷰 테스트를 제가 스캔해서 그대로 제가 전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X 리뷰 테스트를 제가 따로 뭐 문자만 전송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뭔가 가시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가 이것들을 다 이해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약점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본 OX 리뷰 테스트를 그대로 스캔을 따서 부모님께 PDF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또는 이미지로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장에서 정말 각개전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조교가 직접 강의실 뒤에서 함께 상주하면서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조교에게 제가 아이들 이름 다 외우게 시킬 겁니다. 저도 물론 한 2주 차면 거의 다 이름을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많더라도. 그래서 뒤에서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좀 쉬워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부를 시킬 겁니다. 물론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이슈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출가하고 있는 학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강의실이 하나 아니면 좀 2개 이렇게 좀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 지각했어요. 그러면 2분 지각하면 제 앞에서 2문제를 풀고 가야 돼요. 네.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우선 손으로 지웠습니다. 2분 지각하면 2문제 풀고 가고 3분 지각하면 3문제 풀고 가고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제 옆에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이슈가 없다면 비어있는 강의실이나 제가 수업했던 강의실을 그대로 더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제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유 없이 지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지각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방학 동안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비단 그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 교정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지각을 안 하고 매주 개근을 했을 때 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쉽고 빠르게 이제 바로 그냥 제 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에서는 질의응답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스타그램으로 질의응답하는 거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인스타그램 운영하거나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바로 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컨텐츠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락만 취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만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제 프로필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지각 안 하면 작년에 치킨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좀 생각을 바꿨는데, 정말 지각도 안 하고 성실하게 모든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진짜 다른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그 판매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현금이라든지 뭐 캐시백 아니면은 보여지는 그런 상품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줄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렇게 도장을 다 찍게 되면은 제가 웃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 태도 교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또 이제 여름방학 때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좀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메가스터디 인강 홈페이지 QR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또는 우리 학생 친구들 잠깐 일시정지하고 제 교수법 또는 강의 스타일이 궁금하면 QR코드 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뜨거운 여름, 내신처럼 타이트하게 우리 여름방학 때도 단검승부하기 위해서 저 윤재준과 함께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러셀 학원,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항상 찾아오시고요. 통합사회 만점을 위해서 그리고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